저희는 सब스턴스를 페인킬러, 진통제라고 직역하면 진통제인데 네. 머리 아픈 것들을 해결해주는 네.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5가지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오. सब스턴스는 굉장히 실사적이기 때문에 여러 작업들이 필요 없고 그 머테리얼 하나로도 실사적인 표현이 되고 아까 그 절차적 방식이라는 것이 곧 파라메트릭 구조여서 네. 커서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소재를 내가 원하는 값을 노출해서 그걸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걸 시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파라메트릭 구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포르사의 예를 좀 드렸는데 디테일한 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거를 텍스처링으로 처리를 한다면 네. 모델링과 똑같은 효과인데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시간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델 시간을 줄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툴이 있지 않습니까? 각 스튜디오마다 각 작업자마다 여러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게 सब스턴스예요. 뭐 어떤 툴을 사용을 하던지 맥스가 되었던 마야가 됐던 뭐 지브러시가 되었던 어떤 렌더러가 되었던 상관없이 그 뒷 배경에는 सब스턴스 엔진이 있거든요. 네네. 그 엔진이 웬만한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3D 툴에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떤 3D 프로그램을 쓴다고 한들 연동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연동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실사적인 표현이라든지 파라메트릭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연동이 되어야지만 그 기능이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되거든요. 네. 살짝 오해했던 게 앞에서 쭉 이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서브스턴스의 다양한 기능들이 퀄리티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브스턴스를 쓰면 어쨌든 기존의 그런 디자이너들은 사용하고 있었던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걷어내고 서브스턴스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네, 네. 뭐 당연히 어떤 커다란 컨텐츠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서브스턴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을 커버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럴 때 기존의 그 부분을 커버하던 툴과 연계해서 기존의 다른 툴로 오래 걸리던 작업을 이 부분은 서브스턴스로 대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기존에 사용하던 툴로 함으로써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확히 표현된다는 거는 다시 이제 해석을 해서 드리자면 렌더링이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네. 똑같이 어떤 렌더러에서도 저희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렌더러마다 각 라이팅 값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건 그건 순수한 라이팅의 그런 특성 때문인 거지 네. 소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작업자분들이 사실 이런 데를 갔다가 저런 데를 갔을 때 소재가 완전히 바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나 여기서 했는데 이건 네. 이렇게 나오고 저기서 했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그럼 또 다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들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어디 있는지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 파악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연동이 된다고 해도 100% 정말 똑같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저 친구의 세이블 파일을 얻어서 제가 좀 뜯어보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갖고 왔을 때 제 거에서는 좀 색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데 어쨌든 정확히 표현이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디자이너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아실 거잖아요. 2D 디자이너들은 내가 표현한 그 색이 모니터에 그리고 인쇄물 이런 콘텐츠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왠지 3D에서도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약간의 색감이 전체 어떤 콘텐츠 퀄리티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면은 나의 작업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뭔가 변화가 좀 생기더라도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सब스턴스는 저희가 오늘 얘기할 모델러라는 네. 모델링 툴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네. सब스턴스 3D 어셋은 라이브러리예요. 지금 소재만 한 1,000개 정도 있고요. 와.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이제 모델들이 3D 모델들이 네네네. 이렇게 뭐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들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시간은 돈인데 언제 그거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근데 그렇게 되면 유료로 모델링을 사와야 되는 거구나. 사오던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서브스턴스 3D 에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명히 있다라는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그걸 다운해서 사실상 뭐 예를 들면 게임 공간을 하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오젝트들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박스도 필요할 거고 네. 테이블도 필요할 그쵸. 거고 그걸 일일이 물론
본인이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도 뭔가 다양한 거를 원할 때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네.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가상사진이란 다른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금 스튜디오만 해도 요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조명값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에 딱 맞는 조명값이 있고 네. 또 공장으로 가면 또 공장에 또 조명값이 있고 있겠죠. 그 네네. 모든 조명값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한 100개 정도 구성을 해놔서 네. 뭐 내 제품을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했을 때 바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끔. 왜냐면 라이팅이라는 기술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라이팅 배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한 네네.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सब스턴스 3D 어셋이라는 라이브러리고요. 네. सब스턴스 샘플러 같은 경우는 이 सब스턴스군에서 조금 늦게 개발된 그런 제품인데 알케미스트라는 제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면, 뭐 땅이나 아니면 뭐 바위나 벽이나 이런 것들을 내 작품에서 한번 쓰고 싶어.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 작업자분들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초안을 떠보고 3D로 작업하는데 네,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 다 그냥 있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샘플러에 집어넣으면 바로 3D로 소재로 만들어줘요. 2D로 찍는 거잖아요. 2D로 찍는 거죠. 네. 근데 그게 3D화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와. 샘플러입니다.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뭐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모래위에 조금 있는 걸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예전에 메테리얼을 찾아서 뭐 굴곡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집 밖에 나가가지고 흙 사진을 찍어서 모래 사진 찍어서 얹을 수 있다는. 그렇죠. 오. 그렇죠. 왜 난 몰랐지 그런 거? 근데 아니, 이름이 바뀌었나요? 알케미스트에서 샘플러로 아, 저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이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연금술사네요. 네, 완전히. 이건 딱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너무 좋아했어요. 와. 근데 바뀌었죠? 야. 훨씬 좋은데? 네, 건의를 해야겠는데요, 이거. 서브스턴스 3D 알케미스트로 다시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SA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와, 근데 맞습니다. 와, 너무 신기한 툴이네요. 오, 진짜. 근데 이 샘플러가요. 네. 이게 뭔가 전체적인 거를 디지털화하는 세상을 디지털화 시키자라는 그 컨셉으로 시작한 게 이 툴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소재 전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IBL 라이팅이에요. 360 카메라로 네. 내 스튜디오를 찍어요. 네. 네네. 그래서 샘플러에서 집어넣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의 조명값을 내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라이팅 에셋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것 또한 재미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건데 네. 네네. 3D 오브젝트들을 나는 카메라로 쭉쭉쭉쭉쭉 찍어서 네. 이거를 3D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진짜 모델링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아니, 저기, 이걸로 지금 여기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네. 네네네. 한번 보죠. 네. 보여드리면 3D 모델 캡처. 네. 자 여기 이제 쿠션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이 네. 쿠션을 네. 설마. 이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네, 찍기 네.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각도별로 사진 찍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파노라마 찍는 거예요. 찍듯이. 네, 이렇게 찍어보는 게 여러 장을 이제 찍어서 네. 값을 찍었어. 입력을 합니다. 이 네. 영상이 좀 길긴 한데 한번 네네네. 보면서 그냥 네네네. 얘기를 해보죠. 네, 이건 샘플러고요. 불러오겠죠. 네, 불러오겠죠. 여러 장들을. 네.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수십 장 네. 찍었으니까. 이거 360도 돌린다 모델링 뽑는 거라. 그거. 에이,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존재하는 기술이에요. 네, 아, 네, 그래요? 존재하는 기술인데 이게 장비를 한번 보셨나요? 그 스캔, 3D 스캔 장비를 네네네. 정말 어마어마한 카메라들이 아. 360도로 고정을 해서 이게 잘 찍혀질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거는 뭐 영화, 뭐 게임, 뭐 모션 캡처 하시는 네네, 그쪽에서나. 뭐 있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체험조차 하기 힘든데 네. 지금 저는 이거를 자기 혼자서 집에서 지금 카메라를 돌려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쵸. 그 직원이 저희 그 뒤에 있는 오피스가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예요. 아, 어도비에? 네. 아. 그 친구가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 저기 카메라 기종은 뭐 상관없나요? 아까 그 친구 이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한 해서 거예요? 네. 아. 제가 이제 전에 이전 회사에서 이제 그 스캔 부스를 경험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걸로 된다면 이거 그거 아닙니까? 님 모델링 외함 완전 거기까지는 뭐 당연히 뭐 아니겠지만 아. 그래도
캐릭터 디자인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런 쿠션이나 이런 뭐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은 거의 무난하게 된다는. 와.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 결과물 와. 나쁘지 않아요. 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모델이 얼마만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네. 손을 좀 봐야 될 거는 저는 그쵸.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상도가 생각하는데. 되게 좋은데요? 네. 와. 그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포토그라메트리라는 작업 방식이 바로 이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샘플러는 네. 소재, 머테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 화면이 되었던 소재를 디지털화시키고 라이팅도 디지털화시키고 네. 심지어는 모델링까지 이제 디지털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화의 핵심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겁니다. 3D 스캔 부스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2, 3억 최하. 2, 3억. 아, 그 게임 캐릭터 그거 모델링 하는 거 이렇게 사진을 한번 봤었는데 네, 무슨 네. 이상한 슈트 같은 걸 입고 네. 진짜 온 사방에 막 위에서부터 막 좌우 다 해서 엄청나게 카메라가 많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로 이렇게 막 촬영하는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간이 형태로도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고 근데 결과물도 그럴싸해. 그런 거네요. 물론 그렇죠. 그런 2, 3억짜리 전문 장비보다는 못하겠으나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거랑 똑같다면 사실 말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웬만큼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 네. 뭐 네, 네. 간단한 의자가 될 수도 있는 네, 야. 네, 네. 간단한 모형들은 저런 식으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네. 누구한테도 갈 수 있는 누구나 한 번씩은 체험해보고 싶은. 네.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입니다. 네. 저희 서브스턴스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하이테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모든 소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서브스턴스 디자인. 근데 접근성이 워낙 용이하지 않아요. 아, 매우 전문가 영역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제 노드 기반으로 노드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아웃풋들을 내가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 기존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친숙한 방법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네. 뭔가를 조절해서 뭔가를 추가를 하고 제어를 하는 거를 원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노드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뭐 거의 라면 면발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최종 아웃풋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제어는 확실하게 되죠. 제어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뭘 했는지 그 노드 하나하나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사실을 넣는 컴프가 굉장히 긴 그리고 어떤 주로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의 퀄리티들을 조금 통제하고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서브스턴스 디자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3D를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 문턱이 있거든요. 노드 나오면서 아, 내 길이 아닌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모델링을 잠깐 했는데 네. 저랑은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박스들에서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 당연히 예시로 보여주겠지만 야 거기서 무릎 꿇은 3D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역이 조금씩 나눠진다면 우리 진 팀장님 네네. 경우는 정말 순수 아티스트, 네네. 아티스트셔서 서브스턴스 페인터. 네.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노드 베이스가 되었던 이런 기술적인 거에 조금 더 친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맞아요.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디자이너 쪽으로 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저희가 페인터로 넘어가는데 페인터는 아까 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오자마자 사용해 보셨는데, 작업 시간이 이렇게 줄었어. 네네.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너티도그 얘기를 합니다. 언차티드 4가 나왔을 때. 네네. 언차티드 4가 나왔을 때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스튜디오에서 너티도그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제작 기간을 3년을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네. 3년을 예상을 했는데 원래 제작 기간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매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개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언차티드 4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개발된 게임 중에서 정말 아트적인 퀄리티라든지 맞아요. 상당히 예술성도 굉장히 높다고 네. 평을 받고 있는데 네. 제작 시간을 6개월을 단축시켰어요. 야, 아껴지는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그 사실을. 네네네. 그 사실 저희가 알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여기 너티더그의 언차티드 4를 제작한 아티스트 분들이 컨퍼런스에 나와서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서브스턴스 페인터 해갖고 우리 이만큼 줄었다? 저희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네. 저게 뭐지? 네. 나도 한번 써봐야겠네. 아. 이러면서 지금 저희 서브스턴스 군 중에서 가장 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게 서브스턴스 페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게임 업계의 97%의 혁혁한 공을 세운 그게 맞습니다. 바로 페인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사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게 나오기 전에 예전에 다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네. 대부분 네. 99%. 네. 그때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크를 해주는 그런 리소스들을 네네.
다 만들었어요, 손으로. 네, 뭐 KBT든 그 마스크들 다 만들었거든요. 네. 노멀 채널에서 뽑아서 막 합성해서 뭐 멀티플레이 얹고 막 네네. 불러 뭐 아마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배울 때 네. 그 스튜디오에 가면은 저기 구석에서 씻지 못하고 뭘 계속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포토샵으로 UV 매피는 매퍼라고 하거든요. 네. 진짜 그걸 일일이 그려가지고 네, 했던 맞아요. 시절이 있었어요. 야. 심지어 진짜 네. 없으면 진짜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네, 네, 하고 네. 와. 이렇게 이런 그 포지션 맵도 이제 그리려면 네. UV 방향이 다 달라가지고 네, 네, 맞아요. 이걸 그리는 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네. 뭐 또 다른 또 플러그인 스크립트 써서 또 하고 근데 이거를 다 해주니까 와. 버튼 한번 누르면 그러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기존에 어쨌든 수동으로 다 작업하던 것들이 그냥 저 도구에서 자동으로 수행을 해줘 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 아예. 그래서 이제 저 서브스턴스 페인터 나오고 나서 네. 약간 상향 편중화가 됐어요. 퀄리티가. 그 작업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그걸 몰랐던 분들도 그걸 다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가시니까 아. 네, 다 상향 편중화가 됐습니다. 야, 뭔가 업계 전반적인 퀄리티를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혁혁한 기여를 한 네네. 그런 매우 바람직한 도구네요. 네. 예전에 스튜디오 이제 3D 만드는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디 회사에 누가 맵을 그렇게 빨리 핀다더라. 그러면 소문이 났어요, 진짜로. 무서운 소문인데? 네. 쟤가 엄청 잘 핀다. 뭐 광원까지 다 피는 애가 있다. 막 이런 애도 진짜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런 게 있으면 사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아. 그래서 많이 사라진 거 아, 아닐까. 그분들 어떻게? 네. 저거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 네. 뭐 그분들도 다른 길로 이렇게 네, 가셨겠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모델로 바로 전에 출시된 게 이제 스테이저라는 툴인데요. 네. 스테이저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듯이 연출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저는 사실 렌더링 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단순한 렌더링뿐만이 아니라 네. 가상 스튜디오 아까 저희가 라이브러리에서 네네. 얘기했던 네네. 그런 환경이라든지 네네네. 오브젝트들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을 저희가 워낙에 사진으로 강하잖아요. 네. AI의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백그라운드를 여러 배경을 바꿔가면서 3D화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하나의 렌더링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오늘 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모델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러에 대해서 이게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드디어 나왔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서브스턴스의 이제 이코시스템이라고 보죠. 네. 사실 3D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려면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거는 모델링 그렇죠, 툴이에요. 그렇죠. 모델링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물론 그 전 단계에 뭐 원화도 필요한 거고 컨셉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전형적인 3D 워크플로우는 아니기 때문에 3D 워크플로우를 보려면 사실상 이제 모델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네. 뭐 소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뭐 샘플러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뭐 어셋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고 네. 거기다 매핑이나 텍스처링 할 수 있는 페인터라는 페인터, 네. 정말 그 업계 표준인 그런 툴도 존재를 하고 렌더링까지 있는데 모델링이 없네. 그러면 엔드 투 엔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시한 게 지난 10월 18일 날 출시한 게 바로 모델러라는 어도비의 모델링 툴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링 툴은요, 뭐 초반에 장 이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점토를 만들라고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상. 저희 그거 할 때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니까 짠 나왔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에이, 설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VR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이 필요했어요. 네, 네. 데스크탑이라는 화면에서는 2D 화면에서는 네. 사실상 우리가 점토 만드는 듯한 느낌을 네. 이렇게 몰입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VR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됐고요. 네. 원래 태생이 이제 VR이었는데 VR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는 분하고 또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끊김없이 작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왜냐면 데스크탑은 상당히 아직까지 VR보다 훨씬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데스크탑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 버전까지 같이 준비가 되면서 이제 출시하게 된 게 바로 이 모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클레이를 우리가 손으로 하던 여러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처럼 네. 접근성이 굉장히 되게 용이하고요. 네. 이게 그 얼마 전에 메타 커넥트에서 저커버그가 네.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우리는 3D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모델러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3D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 뭐 안에 네네네. 메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해놨다 이런 얘기도 한 것처럼 뭐 정말 처음에 3D를 하시는 분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실 모델링 툴이 쉽지는 않잖아요. 접근성. 네. 그러니까요. 어렵다고요. 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네. 누구는 맥스 써야 된다. 뭐 누구는 맞아요. 또 툴도 너무 마야 많아요. 써야 네, 된다. 네. 뭐 우리 진심형이 또 지브러시 쓰고 계시니까 진심형이 네. 따라가야 되면 난 지브러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블렌더는 또 공짜라더라. 난 블렌더 가야 되잖아요. 많은 맞아요. 고민을 네, 하실 맞아요. 텐데 네. 저희는 이제 서브스턴스 이코시스템 안에 모델러를 다시 추가를 하면서 가격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냥 모델링 툴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툴 같다 저 툴 같다 하는 것보다 그냥 안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네. 하시고. 네. 이게 진짜 베스트긴 해요. 네, 그러니까요. 작업자분들은 진짜 항상 정신없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시죠. 여러 창 막 모니터도 막 여러 대 놓고 네네.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델러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모델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이 모델러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쉬고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